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혹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는 건 결국 피해자가 뭐 동의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게 쟁점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법조문을 살펴보면 일단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성인일 때 한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강간이나 추행, 그러니까 성관계 혹은 어떤 신체적 접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형법 305조에 나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다. 자, 1항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는 그러니까 유죄로 이제 본다는 거지. 이제 성인이 성인을 향해서 이제 뭐 강간을 하거나 이런 걸로 그냥 본다는 거예요. 자, 동의가 있든 없든 그런 거 없어. 자, 억지로 했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13세 미만이랑 성관계 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앞뒤 붙어 있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2항이 최근에 개정이 된 거예요. 202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자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이 있어요. 자, 저희 사무실에도 15세인 피해자가 있어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했다. 자, 근데 그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처벌을 하냐면 19세 이상일 때, 자, 성인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애랑 성관계하면 다 처벌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 자, 내가 19세 이상이야. 자, 이런 경우라면 16세 미만인 자와는 성관계하면 걔가 아무리 좋아하고 걔가 먼저 원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나는 뭐 걔가 너무 원했어. 뭐 내가 먼저 했나? 뭐 걔가 오히려 막 뭐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사귄 사이고 걔가 먼저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는데 뭐 걔가 뭐 사랑하면은 뭐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 안 할 수 없잖아. 뭐 이래가지고 했어. 뭐 이런 말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죄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빼박이에요. 자, 내가 뭐 걔가 그렇게 어린애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만한 충분히 사정이 있어. 자, 피해자가 막 속였어, 적극적으로.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는 이런 강제추행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어린 아이에게 걔가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걔가 미성숙한 애잖아. 그러니까 걔가 정상적인 동의를 했겠냐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판례에 이런 문구가 담깁니다. 피고인은 성인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성관계 혹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에게 걔가 뭘 알겠어. 걔가 뭐 너랑 자고 싶다고 해도 걔가 뭘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성관계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13세 미만 그게 사건이 끝나면 또 하나 들어오고 또 끝나면 하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엄청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늘 꾸준히 담당을 하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둘이서 굉장히 뭐 어쨌든 사랑을 한 것 같아. 뭐 서로 러브레터 주고 받은 거면 뭐며 보면은 아주 뭐 참 어렸을 때 그래 어린 마음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싶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강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심하셔야 된다. 사귀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았어. 막 6개월 이상 막 사귀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나중에 뭐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 성인이랑 만나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는 거는 옳지 않아. 그거는 처벌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너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어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원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아이의 동의가 유효한 동의라고 아직 보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형법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의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을 한다니까. 실제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써 있어요.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사귀었던 사이고, 그러니까 둘의 관계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어떤 협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진심으로 동의를 했던 것으로 일견 보여지기는 한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야? 무죄의 증거는 아니라고. 내가 성인이야 그랬을 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야 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추행 혹은 강간이 된다. 내 인생이 골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신 다음에 16세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사랑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걔가 지금 오늘 하루 사랑한다라고 해서 뭐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걔가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 전 별로 그 오빠 처벌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무죄는 절대로 안 나온다 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서 주의를 하시고 이런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